김여정의 아들, 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여정의 남편을 공개 안 한 거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어찌 보면 김정은한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여정의 남편인 거잖아요. 김여정이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의 성격을 잘 알아서 남편을 좀 뒤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정이가 남자였다면 제가 해야 된다. 지난 1월 북한 새해맞이 영상에서 김여정과 함께 등장한 아이 2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봤어요. 봤는데 그 김여정의 어떤 아들, 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여정이 직접 손잡고 나왔기 때문에 아, 드디어 김여정이 자녀를 공개하는구나. 근데 얼굴을 좀 정확히 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들, 딸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봤어요. 김주혜보다 어리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 아들, 딸인지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보아하니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뭐 직접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뭐 진짜 자녀인가?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모의 아빠가 있을 텐데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북한 매체에서는 딱히 언급을 또 안 했거든요. 김여정 뭐 부부장인가? 뭐 김여정 부부장 뭐 동지가 뭐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 이런 게 있으면은 또 확실해졌을 텐데 그런 건 또 없으니까. 근데 또 비춰주긴 하고 살짝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좀 관심이 또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워낙에 그 로열 패밀리에 대해서 감추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이러저러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살짝 노출한 이유가 그런 효과도 노렸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거랑 뭐 살짝 보여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아 뭔가 김여정이 그 김 패밀리인데 우리랑 뭐 같은 인간이로구나라는 또 친숙함을 오히려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뭐 자녀를 2명이나 키우는 엄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러 살짝 노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아, 근데 그 김여정의 남편을 공개 안 한 거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어찌 보면 고모고 그러니까 김정일한 데는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여정의 남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여정이 생각하기에는 좀 김정은의 성격을 잘 알아서 남편을 좀 뒤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장성택 처형이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아마 진짜 그 북한의 그 로열 패밀리 중에 그렇게 크게 처형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남편도 나와서 똑같이 뭔가 이제 장성택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이 나와서 일선에서 얼굴도 보여주면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저 사람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장성택이랑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김여정의 남편이 아직 공개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좀 김여정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를 낳으면 여자가 정말 몸이 정말 망가져요. 폭삭 누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말로 말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여자의 몸매만 봐도 애 엄마인지 아가씨인지 안다. 여자는 그냥 시집 가고 나서 애 낳고 나면은 정말 아주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이제 보이는. 여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김여정은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누가 봐도 뭐 지금 아가씨라고 해도 전혀 뭐 의심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역시 뭔가 김정은의 동생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쟤네는 저렇게 태어나서 참 되게 똥똥거리며 살겠네? 막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김주혜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오래오래 살아남는다면은 오호지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김주혜로 무조건 김주혜를 후계자로 하려고 지금 계속 공식 속성에 같이 나오고 막 사람들 앞에 계속 얼굴을 보이는 거잖아요. 아마 또 김주혜가 남자였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애고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친근하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만들어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정치 어떤 뭐랄까 인계가 가능해지고 하는 거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정말 그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이일규 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만 앉아 있어도 계속 이제 씩씩거리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차고 네,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가 10대인데 김정은이 과연 얼마나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김정일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김주애에 대한 그 김주애로 가는 어떤 세습 구도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때도 조금 어느 정도의 반감은 있었는데 김주애 때는 더 큰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갑자기 김정은이 죽게 돼서 김주애가 막 올라오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뭐 김주애가 사실 후계자로 점치돼서 그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북한 사람들의 정서상 김정은이 올라왔을 때도 조금 놀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그때 김정은이 올라온 게 뭐 20대 뭐 중후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지금 김주애는 아직 뭐 중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보다 20대 중후반보다 더 어린 뭐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인 김주애가 만약 후계자의 자리로 이제 나선다면 뭐 김정은이 이제 뭐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내 생각은 듭니다. 뭐 딱 봐도 그냥 아직 애고 지금 뭐 나와서 이젠 좀 약간 몸에 배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애가 그냥 애기였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를 뭐 약간 즐기는 듯한 어색함이 없어지는 그게 보이긴 하면서도 어쨌든 아직 애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정서상 한 대학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쯤 돼야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17세 이상 군대 갈 때는 이미 성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0대 중후반 돼야 뭐 시집장가 갈 나이쯤 돼야 이제 어른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김정은이 생존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만약 잘못되면은 좀 그럴걸요. 예, 차라리 뭐 막말로 김여정이 차라리 그동안 뭐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나이 먹을 때까지 섭정하는 거. 뭐 섭정처럼 하는 걸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자기 자식보다도 더 애 같은 그런 애가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또 김정은이 여성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물론 예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누구죠? 현성월 때부터 그러긴 했지만 최근엔 또 뭐 최선희 외무상이 무슨 당중앙위원회 무슨 뭐 위원도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글쎄 뭐 여성 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은 그 자기 딸한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국가적으로 뭔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는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 간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가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다 그림을 그려놔서 김주애를 올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그 세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되어왔고, 그런 계속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올라온다? 그러면 뭐, 그래, 이제는 우리 뭐, 지도자가 김주애네? 이런 식으로 김정은 때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가 된 과정을 살펴본다면, 원래는 김정남이라는 가장 맞이, 장남이 이제 되려고 했던 건데, 장남이 후계자로 이제 선정이 됐었던 거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던 중에 자꾸 이제 김정일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엔 후계자에서 이제 잘라버리고, 쫓아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형한테 주려고 했는데, 김정은의 형은 또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이런 어떤 정치나 이런 것보다는 음악적으로 또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 그럼 얘도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김정은한테 온 건데 사실은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정이가 남자였다면 제가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김여정이. 근데 이제 어차피 여자이고 또 그 위에 오빠가 있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된 건데 김정은이가 올라와서 저렇게 권력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김정은의 그 어떤 포악함이라든가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김정철 같았으면 지금 벌써 누군가한테는 뭐 장성택한테 뺏기든 어떻게 뺏겼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단칼에 막 해버리고 자기의 어떤 족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맞이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김주혜가 김정은과 같은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뭐 반대의 성격, 좀 서심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라면 김주혜가 올라서고 나서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마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참 이게 되게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김주혜를 지금 10대인데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성격을. 20대 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아, 얘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정권 교체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를 김한솔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한솔은 어떤 인물인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네, 김한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네. 김정남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에 정확히 처음 알게 된 거는 멀타에 나갔을 때 알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가 저한테 와서 김정은한테 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싸웠어요. 허튼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장모님은 김정은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아, 근데 이제 그냥 형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도 오고, 뭐, 말레이시아에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니다, 아니다, 허튼 소리다.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맏아들이 있었고, 그 맏아들에 또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한솔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북한 주민들은 아마 김한솔의 한자도 모를걸요? 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정남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뭐 김한솔은 당연히 몰랐고 그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긴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 되고 뭐 이런 김 패밀리에 대한 정보가 또 관심이 있어서 노출이 많이 되니까 누가 그걸 봤나 봐요. 유학생 동료 중에 걔가 그걸 봤나 봐요. 그런 걸. 그래서 김한솔이라고 이제 뭐 김종일의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라고 해서 걔 누군데 그러니까 뭐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솔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약간 남자 이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안경, 뿔테 안경 끼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뭐 무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용어를 또 막 원어처럼 잘해요. 그래서 뭐 되게 똑똑한 사람이네. 근데 뭐 김 패밀리래요. 뭐 무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김정은의 뭐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래갖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프랑스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때 뭐 딱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어차피 저랑 다른 사람이었고 뭐 제가 뭐 김정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듯이 뭐 그쪽의 사람이면은 가족 그 가게면은 뭐 나랑은 상관없는 딴 세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기했죠. 그냥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학교 갔다가 그 건축학교 가서 제 그 수업 기다리면서 밖에서 막 그 북한 친구들끼리 막 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잡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 뭘 봐, 뭐 할까?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방금 저쪽에서 우리를 보던 사람이 한참을 지켜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한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근데 그때 듣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들은 얘기고 그 김한솔이 그때 그랑제골에서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랑제골이 뭐 프랑스에서는 그 뭐 법이나 뭐 인문이 이쪽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대단한 대학인데 그런 데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게 뭐 총명한가 보다라고 그런 뭐 찌라시겠죠? 찌라시만 알고 있다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다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봤을까? 아니면 봤다면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가? 뭐 지켜볼 만큼?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 진위 여부는 판단은 안 됐죠.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기 어차피 파리에서 공부하는데 뭐 파리에서 공부하면 당연히 우리 북한 유학생들 북한 유학생이라고 해봤자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 관심이 있어서 뭐 궁금해서라도 와볼 수 있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게 맞다면은 뭐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장성택이 처형이 됐는데 그때 막 언론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장성택의 그 일가족이잖아요. 뭐 그것과 관련돼서 뭐 도망쳐 다니고 뭐 또 어떤 뭐 무슨 단체가 뭐 김한솔을 막 구출하고 막 뭐 아버지는 죽고 막 그런 걸 한국에 와서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걸 보니까 괜히 또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어쩌면 한 공간에 잠깐 같이 있었을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뭐 영상을 찾아봤을 때는 당연히 뭐 똑똑하겠죠. 뭐 완전 초엘리트 코스만 밟으면서 엄청난 거둔 교육을 받았을 텐데 뭐 똑똑해 보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처형으로 해갖고 뭐 부모는 뭐 한날 한시에 외국에서 암살당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뭐 별거 없구나 인생. 그때는 내가 뭐 생각도 못했던 딴 세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피해 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참 북한 사회는 알다가도 모를 것이고 저기서는 뭐 하나 긴 패밀리마저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때 뭐 저희 유학생이랑 그 김한솔과의 어떤 그 접촉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처벌받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저는 어차피 탈북을 한 상황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 북한이라는 사회는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또 확실한 사실이긴 합니다. 북한에는 기품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품조는 북한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많이 들어는 봤죠, 북한에서. 근데 이제 뭔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기쁨조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 뭐 해서 뭐 춤춰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노래를 불러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청소를 잘해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 주민 전체가 다 기쁨조예요. 어디 가나 늘 항상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장군님을 모실 수 있게 준비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김정은이 온다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학교 청소도 잘해야 되고 뭐 조직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똑같았어요. 언제나 이제 김정은이 온다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 어찌 보면 다 그게 이제 김정은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북한 전체가 기쁨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정예로 뭔가 몇 명이 선발되는 그런 과가 있는 거죠. 오과라고 했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에 육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당오과, 그러니까 숫자 5예요. 오과라고 했다가 이제 당육과로 바뀌고 뭐 했는데 정말 그게 이제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진짜 예쁜 친구들만 뽑아가요.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졸업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와가지고 온 학교 애들을 다 세워놓고 담당자가 와서 기준이 있나 봐요. 일단 피부가 엄청 하얗고 이제 그러고 이제 얼굴에 흠집 하나 없고 예쁘고 뭔가 달걀형의 뭐 약간 그런 친구들을 뽑아놓고 성장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중학교 때 뭐 아니면 살다가 또 어떤 무슨 흠집 사고 같은 게 생겨서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이러면 다 탈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키는 보통 한 165 이상은 되어야 되고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라기보다는 뭐 그 중앙당 문서원이라고 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그 김정은 주변에 가서 문서 작업하는 뭐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키가 한 174 이상 되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약간 청순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옷가루 뽑혀가는 친구들을 보면. 그리고 되게 다 예쁘긴 예쁜데 뭔가 되게 청순하고 약간 그런 동네에서 좀 예쁘다 하는 애들은 다 옷가에 한 번씩 뽑혀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막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 시대였다면 궁녀를 뽑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막 했었고, 최근에는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뽑혀가면 13년을 그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간지도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일단 뽑혀가면은 그냥 딸은 조국에 바친 거를 생각을 해라. 생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뭐 내 딸이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지, 뭐 주단 청소를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 하나만 키우는 집들에서 또 거의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온 집들에서는 잘 안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막 뇌물을 주고라도 명단을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억간을 다녀오고 하면은 평양에 거주할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꽤 인기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쁨조라고 하면 사실 네, 한국에 오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미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많이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문란하고 뭔가 성적이고 그런 그 로열 패밀리의 그 음란한 사생활 그런 느낌이 바로 팍 들더라고요. 기쁨조가.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음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숨기기 때문에 뭐 밑에 일반 주민들이 뭐 정말 가서 당중앙 총사 같은 데 가서 일하고 뭐 열의할 거면 열의하고 뭐 필요한 그런 되게 건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기쁨조 하면은 민간에서도 기쁨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약간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그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모인 자리에서 막 혼자 떠들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넌 뭐 기쁨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 얘가 분위기를 잘 띄운다. 광대처럼 앞에서 그러면은 뭐제 기쁨조 같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남녀 가리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좀 김정은의 어떤 호화사치와 그런 사생활에 대한 의미로 많이 쓰여서 아 그건 좀 이게 다르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옷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동네에서 뭐 좀 잘생기고 이쁘다면 옷과 한 번씩 다 불려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옷과에 한번 그 소리에 올라갔다만 내려와도 걔는 이제 그 인증 같은 거죠. 옷과에 뽑혔던 애야라고 하면은 키 크고 잘생겼나 보다. 뭐 키 크고 이쁜가 보다. 이제 바로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뽑혀서 갔다 오게 되면 이제 13년, 뭐 10년 넘게 사회가 단절돼서 살기 때문에 그냥 이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그 복무라고 해야겠죠. 그 복무를 마치고 나오면은 사람은 컸는데 그 호대도 너무 멀쩡하고 잘생기고 이쁜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결혼 대상으로 좀 깊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보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북한 사회에서 살려면은 뭐 사람 관계도 뭐 아부하청도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맥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고 뭐 좀 한마디로 영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고 편하게 그냥 살다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와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되고 사회로부터 더 단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